제1병원이라고요. 산부인과에 특화된 병원인데 지금 폐원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정표 의원님, 예. 이영애 씨가 이거를 인수하겠다고 나섰어요? 예, 이영애 씨가 이 제1병원이 법정 관리를 신청해서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이영애 씨, 또 이영애 씨가 아는 교수, 무슨 뭐 바이오 기업 몇 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이 제1병원을 인수하는 것을 지금 기획하고 있다라고 해서 근데 제1병원이 그전에도 원래 매각을 시도했다가 부채가 1,000억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매각에 실패했었다고 하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상화해서 인수할 기획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1병원이 바로 이제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병원인데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동안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죠. 원래는 삼성의 위탁 경영을 하다가 중간에 독립 경영으로 바꾸면서 굉장히 그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투자를 과잉 투자가 문제가 됐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산부인과 전문 이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병원인데 그렇죠. 출산율이 워낙 낮아지다 보니까 이 제1병원이 문을 연 게 1963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연도별로 그 신생아가 가장 많이 태어난 횟수가 1971년 돼지띠입니다. 그때 102만 명이 한 해에 태어났거든요. 102만 명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1병원이 문을 연 다음에 출생아 수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한 7, 8년 뒤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출생아가 태어나고 그리고 한동안 그러니까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71년도에 102만 명이 태어났는데 지금은 한 30만 명 정도로 그렇죠.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으니 어떤 고객 수요 기반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동안 이제 그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다른 면으로 병원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좀 아직은 효과를 못 내면서 이렇게 문을 닫는 사태까지 됐는데 그냥 부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영애 씨가 인수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겠죠. 저런 상황이 되면 이제 부채 탕감이라든지 이런 조정을 거쳐서 구조조정을 거쳐서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이전의 그 매각 시도와 지금 이 상황의 이후의 매각 시도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하정표는 왜 이영애 씨가 산부인과 병원에 관심을 가질까요? 이 병원에서 이영애 씨가 아이 둘을 다 낳았고 낳은 이후에도 계속 이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거죠. 본인은 부인과 계속 다니고 있고 아이들은 소아과 계속 다니고 있고 그때 아이들 낳은 다음에 이 병원에 1억 5천만 원 기부했었거든요. 상당한 애착이 있고 이 이영애 씨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인들도 다 이 병원에 애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현정 씨도 이 병원에서 아이들을 낳았었고 연예계 선배인 김지미 씨도 이 병원에서 아이들을 낳았었고 이 병원이 워낙에 유서 깊은 병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정서적인 애착이라든 걸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의료적으로도 신뢰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서 아이 낳고 계속해서 여기 다녔는데 이제 와서 또 다른 병원 찾기도 어려운 거 아니냐. 또 이영애 씨가 생각을 할 때는 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수많은 산모들도 이런 애로사항을 공유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 병원이 폐쇄되는 일은 막아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런 뜻도 좋지만 결정적으로 이게 재원이 있어야 인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채가 그렇게 많을 정도면은 그게 쉽지는 않은 건데 이영애 씨가 그 정도의 능력은 되나요? 컨소시엄을 꾸리니까? 일단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하니까 뭐 교수, 병원 운영하는 회사, 바이오 기업 등등등 거론이 되는데 여기서 교수라고 이야기되는 분도 개인적으로 또 운영하는 사업체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 분야에서 좀 돈을 거둘 수가 있는 것 같고 이영애 씨 본인도 아시아 최고의 스타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당한 재력이 있을 것이고 이영애 씨 남편도 약간 베일에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1,000억대 부채를 떠안을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의 자금 동원력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병원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미역국이 제일 맛있는 데 중에 하나다 이런 식의 소문도 났었다고 하고 또 난임 치료받는 산모들 굉장히 그 고통이 큰데 난임 치료도 우리나라에서 또 비교적 잘해주는 데 중에 하나였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 병원에서 치료를 경험했던 분들이 뉴스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병원이 혹시 문을 닫을까 봐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임박근 선수 이영애 씨가 평소에도 좀 다무나 뭐 출산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긴 많았어요. 네, 맞아요. 지금 현재도 이영애 행복재단을 운영 중이신데요. 네. 이 운영하면서 이 다문화 가정 출산을 돕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 한 4, 5년 전에 우리나라에 한 대만 산모가 여행을 맞아요. 왔다가 우리나라 서울 여행 중에 출산을 했는데 이 아기가 그때 담도 폐쇄증 이런 게 걸려서 이 수술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게 수술비 입원비가 다 해서 한 1억여 원이 됐었어요. 당연히 이제 내기 어려웠겠죠. 그때 이영애 씨가 도와줘서 무사히 대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당시 대만 언론에서는 막 이게 뭐 대장금의 이영애가 이런 선행까지 했다 하면서 굉장히 대서특필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영애 씨는 어떤 이런 산모나 이런 아이와 관련된 일에 좀 선행에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컨소시엄을 꾸린다고 하니까 결과가 좀 어떻게 될지 좀 한번 보고요.